안녕하세요, 제이손님. 서울시 구로문화재단 주관의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기에 다름이 아니라 7월 초부터 건담 미니카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2022년 어른이 세상이라는 기획 프로그램 모임장을 섭외하고자 하는데 우연치 않게 라라라라라 콘텐츠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이 들어 연락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프로그램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보겠습니다. 아, 서울문화센터. 저 이런 거 익숙해요. 저 학과가, 어, 알잖아. 어린이 세상 여기 있네요, 여기. 방금, 어디 갔어? 야, 이란, 여기 있다. 한번 보자. 봅시다. 제가 이런 공연, 그런 대관 이런 거에 되게 이런 공연이나 행사에 제가 익숙합니다. 모집 분야 건담 미니카 덕후 어른이 어른들 모여서 덕후짓 하겠다는 거네. 5월 28일부터 6월 25일 9시 접수 마감. 20명 이내지만 많은 관심 주시면 운영진 신나서 추가 모집 가능.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모집 조건 건담 미니카를 사랑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별로. 별로. 애장품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아빠. 자랑할 수 있는 애장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이제 여기는 되게 초극 희귀템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애장품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최소한 우레메는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우레메 정도? 은하철도 999 정도? 제가 뭐 할 거는 그게 생각납니다. 예, 군제에서 나온 알시카처럼 나온 4륜구동 그 미니카가 있어요. 그 정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덕질하기 눈치 보이는 사람. 저 개인 아지트가 따로 있습니다. 예. 눈치 안 보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쓰레기라. 활동 콘텐츠 필수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콘테스트에 그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 오늘 지금 밀린 게 12대예요. 제가 모든 걸 제 혼자 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인 사람. 참여 혜택. 콘테스트 수상자 시상. 콘테스트 시상자. 이제 20명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뭐 건담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잘 꾸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콘테스트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시 및 모임 활동 공간 제공, 커뮤니티 운영 물품 지원. 커뮤니티? 그 전시할 때 그 전시 그 뭐야 이렇게 그 진열 때나 이런 뭐라고 하냐 부스 같은 거 지원 말하는 것 같은데. 선정 발표 7월 2일. 이거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을 보는 분들 이거 예 신청하셔가지고 가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것들. 이게 있었네.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비비탄총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콜트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옛날 거 소장 우레메나 뭐 비비탄총 중에 최소한 콜트 정도 매그넘 44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뭐 아카데미 미니카 예전에 에어리언이라고 있었습니다. 마루이 에어리언을 카피한 모델. 뭐 그런 거 갤럭시 버기 정도는 돼야지. 최소. 여튼 그런 거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서울에서도 하니까 그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갤럭시 버기인데 요 정도는 돼야 거기서 여기도 있네. 로터스 이거 아카데미 겁니다. 이거 모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요게 거의 제 생각에 거의 가이드라인 같은데요. 이거보다 더 희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레밍턴. 이게 1988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게 1988년도에 나온 거야. 이게 생활문화센터 이제 신도림 이 구로구 쪽에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만든 뭐 어떤 미술 작품이나 이런 공예품 같은 거를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이거. 이게 저기 거의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아마 수원에도 있을 거예요. 뭐 영통구 문화센터. 근데 여기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여기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있잖아요. 이렇게 문화센터에 보면 무슨 꽃꽂이 교실도 있고 뭐 탱고 뭐 강습도 있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백화점에도 있죠. 백화점 문화센터. 야, 여기는 다른 데보다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야, 이 박물관 수준으로 전시장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이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아, 줄을 매달아 놓은 거 보니까 액자에다가. 아, 요거는 이제, 아, 이건 로비를 갖다가 이, 요 전시회를 하는 동안 이렇게 부스로 만들었네요. 원래 여기 문화센터 로비인데. 아, 이런 작품, 아, 잘 그렸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자신이 어떤 미술이나 이런 것에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런 집안 사정상 아니면 뭐 시대를 좀 어긋나서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의 그런 재능도 발휘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중년이면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게 이게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이런 전시관을 만든 박물관이 있어요. 미술관이 저기 전라도에 아 거기가 어디죠? 해오름 미술관인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오래전에 가서 제가 거기가 되게 조그마한 2층짜리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서 이제 지자체에서 후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전공이 저기 문화예술이에요. 예. 문화예술 공연 기획 뭐 관광지 개발로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제 그거예요. 예, 대학원 전공입니다. 제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기를 공간을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거 공부를 했죠. 아 이런 그림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거기 헤어로움 미술관도 그렇고 다른 미술관 가면 이렇게 미술 전시만 해놓고 이게 전시만 해놓고 이게 이게 지금은 여기 보니까 작가가 이렇게 있네요. 누가 했나?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거 작가도 없어요. 언제 그렸는지도 연도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여기 이름이랑 왜 이게 그리고 제목이랑 최소한 제목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작가 이름도 있어야 되고 언제 그렸는지도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냐?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무슨 어떤 이유로 이런 거라도 좀 스토리텔링이 조금이라도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였냐면 이런 공예품이나 이런 미술품들을 이렇게 이 아마추어 작가분들이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예,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실 때 아니 이걸 팔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다가 희망 판매 금액을 적어놔야 돼 작가들이. 아 그래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개인 소장품밖에 더 있어? 우리 미술품 경매하잖아. 반고 막 그림 딱 경매하잖아. 그것처럼 희망가를 적어놔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데 전시장이나 어떤 폐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어떤 사람이 봤어. 아 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네. 아 나 이 그림을 사고 싶어. 근데 작가가 팔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제 이 작가의 이제 이 작가랑 연락할 수 있는 이 작가 개인 전화번호를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센터는 뭐야? 그런 거 이제
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전화를 하면 문화센터에서 받고 그럼 작가분이 판매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되게 강조를 했어요. 내가 전공이 이거라고. 내가 석사가 이거라고. 여튼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이 문화예술 쪽으로 이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테마공원이라고 만든 것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파트 공원을 만들어 놨다니까. 대표적인 게 저기 포천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포천에 석직해가지고 거기 물 고여가지고 저기 했는 거 이름이 뭐지? 돈 겁나 들였어요, 거기서, 포천시에서. 이름이,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예, 거기, 무슨 아파트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딴 거 없어. 우리나라 사람은 꽃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유로풍의 건물과 꽃을 엄청 좋아해. 딴 거 필요 없다니까. 정원을 저기 유로풍으로 가꿔요. 토피아리 같이 쫙 갖고. 우리 가위손 있잖아, 영화. 가위손에 나오면 그런 정원을 꾸미고 건물도 유로풍으로 다 고풍스럽게 쳐. 그리고 꽃만 심잖아. 저기 어디를 갖다가 저기 딱 벤치마킹 하면 되냐면 프랑스 에펠탑 앞에 보면 그 무슨 궁전입니까? 또 기억 안. 근데 에펠탑 앞에 궁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정원이 그렇게 꾸며져 있어. 그냥 거기 사진을 엄청 찍어. 제가 뭐 거의 한 근 10년 동안 전국의 어떤 그런 무슨 축제나 뭐 꽃축제 있잖아. 태안 뭐 장미축제 뭐 이런 데 막 다 갔거든요. 포천의 허브랜드 그리고 무슨 뭐 아까 그 아파트 공원 만들어 놨다는 데가 아트밸리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전문가가 없어요, 얘네들이. 아니 문화예술 이쪽으로 전공한 애가 없어. 그래 돈은 남지. 개떡같이 만들어 놓는다니까? 내가 봐도 안 가겠다. 아트밸리 여기 돈만 세리 붙고. 야, 그 아트밸리에서 임마 음악회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음악회 볼 사람이 누가 있냐? 음악회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공연은 부수적인 거고. 일단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도 사진 찍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건물이에요. 예. 이태리 콜로세움 뭐 그런 것처럼 에펠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가도 에펠탑이 있잖아. 그러니까 1년 365일 관객이 있는 거야. 건축물이 일단 1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주말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연이 들어가는 거지. 공연이 주가 되어서 때려봐 죽여도 사람 안 오는 거야. 그런데 건축물로는 좀 약하잖아. 야, 노바이슈타인성을 재현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재현해? 안 돼. 뭐 장난감처럼밖에 못 만들어. 저기 비슷하게 만든 데가 저 어딥니까? 한 분이 만들었는데 충중가에 있었나? 그 프랑스가 아니라 뇌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뇌가. 기억났다. 뿌띠프랑스. 예, 뿌띠프랑스라고 있는데 한 분이 만들었어요. 한 분이 하나 다 만들었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재현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노바이슈타인성 같은 걸 어떻게 재현을 해?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잖아, 건물이. 그러니까 뭐다? 예. 꽃을 갖다가 쫙 심으면 돼. 그럼 봄이랑 그때 꽃 필 때 관광객들 엄청 와요. 1년에 딱 한 번 봄에만 와도 본점 뽑아. 이익이 돼야 운영을 하지. 그리고 그 옆에 뭐야? 이렇게 전시장 하나 만들면 돼.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쓰레기 인생이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장난감이나 만들고 컴팔이나 쳐하고 인생이 허접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때 제가 야망이 있을 때는 경기도에 폐교를 매입을 딱 해서 매입을 해서 운동장에다 정원 딱 만들고 그 건물 허물고 건물 딱 허물고 저기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느낌이 완전 그냥 유럽의 어떤 숲에 있는 그런 성 같은 거 있잖아. 그걸 하나 딱 줘. 그리고 운동장
운동장에는 이제 정원이 있는 거야. 유럽풍의 정원 있잖아. 가위손 같은 그런 정원이 쫙 있고 그 둘레로 꽃이 쫙 피는 거 있고 그리고 그 건물 뒤에는 뭐가 있어? 국궁장이 있는 거야. 국궁장이. 다 국궁. 아 스포츠가 필요하지. 체험 시설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 한쪽에 또 뭐가 있어? 미니카 트랙 쫙 깔고 그리고 그 폐교를 갖다가 딱 성처럼 딱 만들었잖아. 그럼 1층은 뭐야? 1층은 박물관 전시장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거 이런 거 이런 작품들 전시 쫙 해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작가랑 내가 아니 나 이제 커미션만 먹는 거지. 중간에 한 10%나 5% 정도 되게 저렴하게 10% 맞나? 하긴 문화예술이가 5% 정도만 커미션 이제 수수료 먹고 나머지 작가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그런 공예 미술 거기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중고나라랑 당근마켓만 있니?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리고 2층에는 뭐야? 2층에는 이제 뭐 아카데미가 있어야지 마. 아카데미. 예술의 전당이 너 공연으로 돈 버는 거 같아? 공연은 맨날 적자야. 예술의 전당에서는 음악회 있잖아. 그거 맨날 적자야. 그거 뭐로 돈 버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음악회를 보러 갔어. 근데 플룻을 연주를 겁나 잘해. 바이올린 연주를 겁나 잘해. 나도 바이올린 한번 배워보고 싶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연주회를 통해서 아카데미에 이제 수강생들이 유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익을 남겨요. 예술의 전당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뭐 2층에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뭐 미술을 갖다가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아카데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3층에 뭐야? 3층 뭐야? 펜션이 펜션. 그리고 옥상 뭐야? 캠핑장이 그렇게 딱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제 예상에 소요되는 예산 한 최소한 100억 봅니다. 100억. 주식 투자의 신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신 수익률 막 몇백 몇 1000%를 연속으로 한 3번 정도 달성해야지만. 그리고 경기도는 폐교가 판매하는 게 별로 없어요. 폐교는 교육청에서 경기도 폐교는 임대가 잘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 안 하고 전라도나 경상도는 폐교 자체를 매입을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그런 아무리 좋은 문화시설과 그런 테마파크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그 지방 광역시 사는 사람, 특히 대전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고방식이 주말에는 뭐다? 주말에는 집에서 텔레비를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다? 치킨에 맥주 아니면 소주에 삼겹살이야. 주말에는 집에서 쉬려 그런다니까? 대전 사람들이랄까 광역시 사람들은? 근데 경기도 사람들은 어때? 경기도 사람들은 일단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일단 주말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5일 동안 6일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뭐 영통, 화성, 뭐 어디든 다 똑같아. 경기도 고향도 그렇고 주말에 나갑니다. 특히 안산이 그래요. 안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말에는 텐트 들고 나가 무조건. 경기도 미술관이 안산에 있어요. 경기도 미술관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공원처럼 이렇게 잔디밭이 쫙 넓어요. 광장에. 야, 거기에 뭐야, 텐트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늘막 텐트 있잖아요. 모기장 텐트 같은 거. 그 조만한 거. 그건 칠 수 있거든요. 야, 그거 한번 2시간 쳐보겠다고. 그거 한번 치면 뭔 의미가 있다고. 경기도 미술관에 앞에 그 호수도, 연못 같은 호수도 있고 되게 잘 해놨어요. 거기 베트남 커피도 팝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거 텐트 한번 쳐보겠다고 줄을 갖다가, 줄을 그렇게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 자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공원 그 나무 있잖아.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텐트가 뭐 너무 많이 쳐지면 문제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그 구역에 텐트가 100개 정도만 딱 칠 수 있게 딱 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또 한 명이 들어가 텐트 치고 그런 방식인데 야 거기다 텐트 한번 쳐보겠다고 거기다 그렇게 줄을 서대? 그렇다니까. 그냥 이런 테마공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경기도에 있어야 돼. 근데 경기도에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폐교가 매매가 안 나와요. 매매가 안 나와. 네. 제가 왜 폐교를 자꾸 생각하냐면 야 이거 문화예술적으로 이 강의가 엄청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뒤쪽이 산이고 앞이 강이 흐르는 그 동네의 명당 자리에 초등학교가 세워져요. 다 그렇습니다. 어떤 동네를 가도 초등학교 자리는 다 명당이야. 딱 동네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좀 높은 지대에 풍경이 좋아요. 아주 그냥. 예, 되도 않는 그 땅 그 막 맹지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안 돼 그거. 햇살 딱 잘 들고,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나무를 갖다가 비싼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예, 그 나무 하나에 그 몇천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예, 어떤 거는 그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초등학교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물론 이제 거기 막 정화조 이제 막 해야 되고 막 돈 들일 게 많아요. 하지만 땅 자체가 좋고 운동장도 탄탄하게, 집안도 탄탄하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 담벼락으로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폐교를 갖다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폐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방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 그 수련원 있잖아요. 기업에서 만든 수련원, 아니면 어떤 요양소,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종교 시설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 수련원이 있어요. 수련원. 시골에. 이제 여름방학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큰 교회여야 되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예, 이제 여름 학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매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괜찮아. 거기는 저희들끼리 와가지고 막 족구도 하고 하려고 앞에 잔디밭에다 쫙, 평수도 겁나 커. 그런 데가 화성에 한번 나왔습니다. 화성에 코로나 직격탄 맞았을 때 무슨 종교에서 거기를 갖다 이제 그 기도원처럼 하려고 딱 만들었어요. 앞에 엄청 넓어. 그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그런 땅에다가 한쪽에다가 건물 2층짜리 건물 있고, 앞에 그 운동장처럼 넓어요. 상당히 넓더라고. 넓은 그 직사각형에 그 족구장 한 2개, 한 3개 크기만한 거를 해놨는데 잔디를 다 깔아놨더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매매로 내놨더라고. 안에다가 이제 그거 하려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더라고. 그게 되게 싸게 4억 얼마에 나왔어.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와, 이거 괜찮네?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해서. 근데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이제 시멘트길 있잖아요. 논의 옆에 시멘트길. 거기 옆에 뭐가 있냐면, 그, 곰돌이 관련된 그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예. 그 4억 얼마에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거기를 딱 보러 갈라 그랬는데, 이제, 내일 보러 가야겠다 해서 매물 올라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한 다음에, 내일 가려고 딱 전화를 다시 했거든요. 다음날? 팔렸더라고. 바로 팔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헤어로 미술관일 거예요, 아마. 그 옆에, 남해군에 있어, 남해군. 그 옆에 이제 독일 마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전시가 약간 목적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 집으로 배달 풍경, 유튜브 채널도 있네요.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기 뭐 30년대 뭐 갤럭시 버기나 이런 것들이 신기해 보이지 않죠? 뭐 옛날에 나왔던 거 이런 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박물관 만들 때 저기 무주에 곤충박물관 아세요? 무주 되게 구석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대성공원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거기가 초등학생들이 견학으로 다 와. 초등학생들이 버스 타고 견학으로 다 와.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거는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강의를 하기 시작하네. 근데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어디 가서 똘똘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석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물론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박물관은 딱 2가지가 돼야 돼.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만 가면 돼, 한 사람이. 예, 무주 곤충 박물관처럼. 무주 곤충 박물관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 가잖아. 그럼 그 박물관은 안 망합니다. 예.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프라모델 채널 보는 사람들, 예,
건담 몇 년도사 막 다 알잖아. 그렇죠. 미니카 뭐, 야, 이거 언제 나왔던 미니카 다 알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모르잖아. 아예 몰라. 그냥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있었지 하고 끝이야. 누가 이제 댓글 달았던 것처럼 눈 하나면 자쿠고 눈 두 개면 건담이야. 그냥 눈 두 개면 건담이야. 뭐 모비슈트랑 건담이랑 분가 못해요. 아 이거 뭐 건담 같은 거 그런 건가 보네. 이러고 끝이야. 뭐 골판 지저사 뭐 아킬레스 뭐 그거 진화한다는데 그거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매니아들은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매니아층이 적어도 돼요. 그 매니아층이 완벽하게 형성된 프라모델이 그 미니카랑 건담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도림 여기서도 이제 그쪽이 매니아층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컨셉으로 한번 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매니아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은 박물관으로 하잖아요. 그럼 꾸준히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모도 그 박물관 근처에서 해요. 그 전시장. 아니, 매달 이제, 당연히 전시를 매달 바꿔야지. 뭐, 이번 달에는 건담 컨셉으로 전시하고, 다음 달에는, 뭐, 미니카 컨셉으로 전시하고, 그 다음 마크로스 전시. 이렇게 막, 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박물관 안 망합니다. 여튼, 예,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덕후라는 것이 처음에 제가 그걸 생각했거든요. 아, 되게 오래된 장난감 있잖아. 오래된 프라모델. 그런 것들이 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덕후는 그거 같습니다. 저기 뭐 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건담 대회 있잖아요. 대회. 아카데미 모형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그 뭡니까? 막 이렇게 뭐 탱크에 맞아가지고 뭐 박살난 그거 디오라마라 그래? 그걸 막 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도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이랑 거 나무 같은 거 나무라는 거 다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재현한 거 그런 덕후들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거를 주로 지금 좀 전시하려는 것 같아요.